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갈이긴 한데요. 제가 인테리어 한 이거는 양철통입니다. 양철통에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포크아트 초창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려놨던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선물용으로 주고 싶어가지고 그려놨던 양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육이를 제대로 초보 시절에는 잘 못 키우니까 감히 이런 양철통 여기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인테리어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면 금액적으로도 다육이가 많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류의 양철통 여러 모양의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감히 경제적 여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좀 꽤 큰 양철통이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저희 언니가 다육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육이가 있죠. 이거 저희 언니가 이렇게 써서 보내줬습니다. 석연아 잎꽂이 했음. 석연아를 잎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렸대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많은 다육이 중에서 잘 자라라는 것들 국민 다육이로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좀 대품식으로 많이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성연합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할 수가 없지요. 정말 이거 한두 개만 해도 2개 심겨져 있어도 온라인상에 구매를 하면 1,000원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그리고 요거 1개 정도는 뭐 온라인상에는 500원, 800원 2개 정도면 한 1,000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입고지한 거를 다. 그래서 제가 언니가 보내준 성미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종류의 국민 다육이를 보내주면서 너가 심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한번 와서 저희 집에서 보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원 없이 한번 다육이 심어보라고 언니가 가을에도 다육이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택배로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언니 고마워. 제가 그래서요 여기 마사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대림 마사토입니다. 그냥 들이 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화분처럼 배수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중립 마사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아리로 된 여기 항아리로 된 합식된 화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제가 마사토를 밑에다 많이 깔았습니다. 대신 다육이 흙 자체 영양분은 조금 깔았어요. 그리고 위에 소림 마사토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흙만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증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가 배수구가 없는 이런 배수구가 없는 화분에 심으실 분들은 소립 마사토라든지 중립 마사토, 대림 마사토 그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육이 전용 토를 저는 심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번에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사토를 집어넣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꽃꽂이 하듯이 심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저는 언니가 보내준다 그래서 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쬐끄만 어린 다육이 그리고 조금 심잖아요. 거진 1개씩 2개씩 합식해봤자 그렇게 심는데 저희 언니는 워낙 큰 거를 키우다 보니까 다육이는 어린 거를 보내줬어요. 다육이는 어린 걸 보내줬는데 몽창입니다. 몽창.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 놔야 할지도 지금 고민입니다. 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잘 어울리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은 인테리어가 이쁘게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전용 토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꽉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토분에 심을 때는 꽉 채웠잖아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이거는 겨울에는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봄이니까 아직까지 장마철도 안 온 상태니까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심기가 그래야 좋습니다. 제가 나무젓가락을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이거는 무너지지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심을 곳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줍니다. 그리고 속 안에는 물기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뿌려주고요. 자, 이렇게 깊숙하게 파줍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을 파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모아 심으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석연하라 그랬죠. 이렇게 잎꽂이를 해가지고 목대를 가지런히 언니가 다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석연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심으면 힘듭니다. 이거는 목대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한 묶음씩. 이렇게 한 묶음씩. 진짜 한 다발입니다. 꽃다발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은요, 큰 것들 먼저 심고,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은 맨 나중에 사이사이에 꼽아주면 됩니다. 일단 목대가 있는 것부터 정리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니까요, 목대가 있으면. 뭐, 이건 목대에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작은 것들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작은 것들은 꼽아줄 겁니다.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발, 한 묶음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흙으로 덮어줍니다. 뿌리만 영양분이 갈 수 있게 흙을 모아 뿌리 부분 덮어줍니다. 목대 부분까지 안 덮어주셔도 돼요. 목대 부분은
빨리 물을 줬을 때 습기가 증발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대에서부터는 뭘 심느냐? 소림 마사토로 채워줄 겁니다. 자, 여기 소림 마사토 제가 지금부터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소림, 그러니까 마사토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흙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댁에서 국민 다육이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심을 거예요. 커다란 화분이라든지 뭐 수제 화분 요즘에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 화분에 이렇게 국민 다육이들을 많이 심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풍성하고 인테리어 하기도 좋고 또 솔직히 잘 안 죽잖아요.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죽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로 정말 좋은 것은 국민 다육이들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이렇게 소림 마사토가 많이 들어갑니다. 목대 부분을 좀 감싸주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소림 마사토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대 부분이 그런 대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키울 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씩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리는 잡았는데 제가 소림 마사토를 좀 더 꺼내와야 할 것 같아요. 소림 마사토를 제가 좀 더 꺼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소림 마사토를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리를 좀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나무 막대로 이렇게 파가지고 꼽아주면 돼요. 이거는 잎꽂이 해가지고 가져온 거라 목대가 막 어떻게 합니까? 꼬불꼬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에 조금 숭숭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 부분에 휑휑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석연화가 꽉 차 보이겠죠. 근데 이게 석연화가 맞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언니가 이것도 있네요. 발디. 그러니까 어느 거가 발디고 어느 거가 석연한지 저는 두 가지 다 키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언니도 제가 100개 종류를 키우니까 내가 없는 종류 중을 위주로 해서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발디인지 석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서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발디인지 석연한지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 언니가 보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또 저희 언니도 많은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르는 거는 안 적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도 다육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가 소위 이름을 안다고
하지만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민 다육이들은 이름 모르고도 많이 키우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름을 알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시켜 줄 때도 좋고, 그래서 아직 이름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구석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해주시면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 식으로 제가 한번 양철통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양철통에 그린 거는 포코아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코아트는요, 어느 물건에 소품으로 그려도 이렇게 근사합니다. 이 석연화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밑그림이. 여기 뒤는 물론 장미 그림입니다. 장미 그림은 제가 빼놓지 않고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 장미 그림보다 이 석연화에는 이거는 들꽃이라고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들꽃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대품입니다. 대품은 제가 조금 오버를 한 거고요. 대품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육이들은 이런 거는 화분 바지에 전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햇볕을 많이 쬐어야지 이 국민 다육이들은 물도 예쁘게 들고 많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 다육이 놓을 장소를 제가 한번 갖다가 놓아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댁에서도 이런 화분 이런 것들은 다이소에 가면은 참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거 구입해서 맨 처음에 포코아트 영상에 올릴 때도 제가 양철통을 몇 개 그려서 올렸습니다. 그때는 다이소 가서 2,000원에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3, 4년 전에 구매를 해서 그린 건데 이것도 아마 그 당시에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철통이 좀 많이 비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양철통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포코아트를 그려서 선물로 주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어디에다 데코해야 제일 잘 어울리는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다른 베란다 쪽인데요. 조금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한 30분 넘으나요? 하지만 여기 창문이 있어서 통풍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곳을 활용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감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라다 보면 목대가 조금 꾸불꾸불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곱게 자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 틈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 놔도 이게 거진 중품보다 큰 대품은 아니지만 중품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창문에 이렇게 놔도 참 이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베란다가 아니고 어떤 거실에도 이런 식으로 창문이 돼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주택 집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풍은 돼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창문 틀 쪽에 아니면 방문 있는 곳, 방에 창문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 정도 인테리어를 해놓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확 살아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석연화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꼭 양철통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의 화분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인테리어 식으로 꽃꽂이를 한다면 정말 꽃꽂이보단 훨 낫지요. 이게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포크아트 그림 양철통에 다른 국민 다육이로 인테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잡음이 들려서 정말 죄송합니다.